안녕하세요, 강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과 같이 홀로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1세라고 합니다. 공기업이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랍니다. 그리고 60세까지 일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평균 퇴직 연령 51세에 한 살 더해서 52세에 퇴직하고 82세까지 산다고 가정합니다. 왜 82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보셨지만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2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2세까지 30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0년, 12만 450시간입니다. 그러면 12만 45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2092시간입니다. 12만 450을 2090으로 나누면요, 약 58년이 됩니다.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0년만 해도 현역 시절의 58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저는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지?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라고 그러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총자산이 4억 9천만 원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부채, 차입금이 있습니다. 평균 9,300만 원. 이걸 빼면요, 3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9,7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3억 9,700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3,800이에요.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5,900만 원.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5,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집값이 지금 일본 꼴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고요. 돌아가는 꼴은 비싼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인데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요, 국민연금 나이 돼서 받는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43%밖에 안 된답니다.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80%,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6.6%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이거 퇴직연금 지금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3,200만 원.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연금은 특별한 분들밖에 가입 안 하고 없어요. 있는 거는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 안 들어온 아파트가 많대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랍니다. 10년 후가 되면 일본의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된대요. 우리나라 빈집? 재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151만 채가 빈집이 있대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있어요. 이 큰 도시에 도청 소재지가 있던 데가요, 도청에 옮겨가면 그 동네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내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최강원 읽고 2배를 투기세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우리나라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관리해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해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그때 제가 2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지요.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 하던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2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입니다. 그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는데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요,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 애 2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네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엑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떨어졌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이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요,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였어요.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면서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정년입니다. 고용정년, 일해정년, 인생정년. 이 세 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고생하면서 꼴보기 싫으면 참아가면서 일어가면서 퇴직하고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 같다고 영식이 같다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구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3년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이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데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 300만 원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105분의 수기에 90%가 나와보니까 철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그 한 분만 제가 소개를 하면요. 고급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때 사이 여기저기 원서로 보냈더니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란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하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보니까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준비라고 갔습니다. 아 근데 면접관이 기임새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 뽑으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오셨네? 이러더래요. 열심히 남자가 좋은 이유를 설명해가지고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분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향기도 두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로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야. 근데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요.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온대요. 사람들이.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요, 요즘 이 퇴직한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런 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창직의 시대라고 그래요. 뭔가 한번 각자 하던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한번 미리미리 젊을 때부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취미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퇴직하고 나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남의 눈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못 하거든요.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평생 현역을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100세 인생 설계 너도 할 수 있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군포시 도서관 구독 부탁드립니다.